정부는 이제 화물연대와의 타협은 없다 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고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면서 지금까지 출구 없이 계속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그냥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을 받겠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계속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죠. 11월 24일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에 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거든요.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서 과로, 과속, 과적을 막겠다. 이제 적정한 운임을 보장받으면 굳이 화물기사들이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근데 이제 또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크게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위의 안전도 보장을 하겠다. 국토부랑 여당이랑 사실상 같은 입장인데 국토부에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시행해봤더니 이게 안전운임제라고 하는데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자동차, 특수자동차, 견인형 자동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건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고 사고 사망도 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고 사망이 늘어난 건수는 5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많아 보이니까 화물연대에서는 제도를 시행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적용되는 차량 자체가 적은데 이걸 가지고 안전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주장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럴수록 오히려 더 안전운임제를 오래 시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품목도 확대해봐야 이 시행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에 국토부가 파업에 돌입하고 나서 두 번째로 지난 30일에 화물연대랑 국토부가 교섭을 했거든요. 국토부는 더 이상 협상할 뜻이 없음을 밝혔어요. 이렇게 협상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그냥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을 받겠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계속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죠. 물건을 맡기는 사람, 그러니까 운송을 위탁하는 사람이 있고 운수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운수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아서 운행을 하는 차주가 있는데 이 차주들은 다 흔히 얘기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개인 사업자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차를 사서 이제 운행을 하고 그리고 운수 사업자한테 일감을 받으면서 법로판에 대한 대가를 내는 지임료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화주가 이렇게 운수 사업자한테 일감을 맡길 때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다단계가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다단계로 가면 갈수록 밑에 제일 끝단에 있는 사람들은 적정한 돈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후려치기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된 거죠. 특히 이제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이후에 화주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주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이 잘 안 되는데 화주는 거의 이제 대기업들이거든요.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이제 가격을 깎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안전운임제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보다. 그래서 물류 비용이 30%가 늘었는지 40%가 늘었는지 이런 주장을 화주들은 하고 있고 이게 업무 개시 명령이 2004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이제 그 당시 노무현 정부였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되면 국가 물류가 마비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도입된 제도가 업무 개시 명령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까지는 업무 개시 명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업무 개시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서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 개시를 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당한 사유가 뭔지 되게 불분명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은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혹은 기름값도 안 나와서 업무를 거부할 수도 있고 집에 아이가 아파서 거부할 수도 있고 집에 갑자기 상을 당해서 업무를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하면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헌법상 금지되는 강제 노역이라고 한다거나 우리나라가 한국이 비준한 ILO의 핵심 협약, 강제 노동 금지 협약에도 어긋난다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ILO 기본 협약은 공공 사이드
이제 정부가 되겠죠. 정부는 그 노사의 그런 교섭을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들이 각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 노동조합이 노동상권을 누릴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맞는 건데, 지금 파업한다고 계속 뭐라고 하고 불법 딱지 붙이고 뭐 민폐노총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핵심 협약, 기본 협약의 뜻에 맞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내려지거든요. 그 자체가 위헌일 수 있다는 거죠. 개인 사업자가 내가 일을 안 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감옥에 갈 수도 있다, 혹은 형사처벌을 한다, 이런 거 자체가 위헌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 뭐 법정 최고형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런 조항 자체가 좀 약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건 사실이죠. 내가 자영업자인데 갑자기 업무 개시를 가게 문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동안 정부는 계속 자영업자라고 주장을 해서 이 사람들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파업할 수도 없고 화물연대는 노조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해 오다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으니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고 있으니 빨리 나와서 일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좀 약간 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죠. 지난 6월 때 정부에서는 이 파업이 이렇게 큰 위력을 가질지 몰랐다라는 게 컸던 것 같아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요거는 국토부의 고위 관료의 말이기도 한데, 안전운임제가 확대되면 화물연대의 힘이 더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안전운임제가 확대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안전운임제가 시행이 되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화물연대가 또 파업을 했다, 그렇게 되면 또 물류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그 화물연대와의 교섭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물연대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입장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6월 파업과 이번 파업의 대응 양상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 공공부문 파업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에 대한 뭐 공세적인 얘기, 또 혐오에 가까운 그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뭐 민주노총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파업에 대해서도 계속 비난을 같이 더하고 있단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은 노조 혐오 정서를 바탕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을 좀 모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경제 위기가 오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려야 되는데 그 책임을 노동조합에 쏟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시멘트에 추가해서 정유업계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고요. 화물연대는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화물기사들은 하루라도 차를 세우면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파업을 오래 지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겠죠. 그리고 정부가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은 자꾸 발동을 하게 되면 뭐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 지금처럼 이른바 위력 있게 지속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국회 상황인데요.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하겠죠. 뭐 소관 상임위가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가 민주당이 다수예요. 그래서 화물연대의 입장을 담은 민주당의 안을 처리를 하면 할 수는 있지만, 뭐 단독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힐 가능성도 있고,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을 비춰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당은 파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법안 논의를 하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이어서 그냥 이런 입장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냥 출구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안전운임제가 뭐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그것도 5달 만에 2번의 파업을 불러왔는지, 왜 파업하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